지역에 따라서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다 보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해서 구분이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 훈령 제169호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목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지필평가가 무엇이고 수행평가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필평가 하지 않고 모두 다 수행평가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지필평가는 필요 없는 거였을까요? 지필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는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를 한꺼번에 평가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지필평가는 나쁜 평가다, 폐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안에 지필평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논술형평가를 모든 지필평가를 통제한다 또는 커버한다라고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통한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지필평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훈령상에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훈령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로라고 크게 통칭한다면 이런 저희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구분들이 편안해질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평가로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종이로서 일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봤던 인지적 중심의 평가는 그대로 지필평가에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취기준 중심의 평가를 하면서 성취기준을 살펴보시면 내용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와 뭐뭐에 관해서 이 부분은 내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표현한다, 또는 설명한다, 이해한다 이런 건 주로 인지적인 요소고요. 조사한다, 탐구한다, 표현한다 이런 거는 주로 심동적인 기능 또는 정서적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수행평가를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서 분석하신다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만 옳은 평가고 지필평가는 옳지 않은 평가가 아니라 이 성취 기준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신다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